안녕하세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최상미.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 우영우 변호사가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는지 뭐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 저 지금 너무 재밌게 보는데 제목도 헷갈리네. 근데 어쨌든 요거 되게 핫한데요. 실제 현직 변호사로서 저도 변호사지만 보고 느낀 점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법정 드라마라기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스릴러물인 듯한 맞아. 그런 한 케이스를 막 이렇게 계속 뭔가 비밀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 미드 법정 드라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트나 아니면 옛날에 나왔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스턴 리갈 이런 것들은 한 에피소드에 한 케이스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가치의 충돌 이야기, 아니면은 뭐 그게 이제 뭐 블랙 코미디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우영우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 에피소드에 하나의 케이스들을 넣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웰메이드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된 이후로는 사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주인공인 것을 잘 안 봐요. 왜냐면 법정에 나오는 뭐 사건 내용이나 이런 진행하는 게 이렇게 오류, 뭔가 막 보면은 막 가슴에 칵칵 박히는 막 피고인인데 피고라고 부르거나 뭐 전혀 재판정에서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막 너무 그렇게 많이 해서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는 이제 막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한 1, 2회가 끝나고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현실적인 고증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뭐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실수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잘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거, 실제로 사건을 풀어가는 거, 뭐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증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용어를 안 틀려서 좋아요. 원고, 피고, 그다음에 뭐 주의적 청구, 뭐 예비적 청구로 바꿉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법정 드라마에서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의 고증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대부분의 이제 그 법정 현실을 충실히 드라마에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증인 신문을 하는 장면이 이제 1화부터 나오는데, 1화에서 증인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우영우 변호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다 이제 딱 대본을 들고 증인 앞에 나가서 증인 이런 하는 거 있습니까? 라고 앞에 나가서 이제 서서 증인 신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서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그 판사님께서 정명석 변호사님 출석하셨습니까? 해서 네. 실제로는 어느 변호사님 출석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위임장 넣을 때 변호사 한 명으로 넣지 않고 여러 명을 넣는 경우도 있고, 로펌 같은 경우에는 막 10명씩 막 이렇게 넣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원고 측 대리인 누가 나왔습니까? 혹은 원고 측 대리인 뭐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예, 최상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지. 그래서 그 장면이 재밌기도 했고, 왜냐면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 계속 말을 못하니까 이게 목소리 흉내내잖아요. 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 하잖아요. 흉내를 내긴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러진 않는다는 거. 그렇죠. 보통은 법무법인이 대리인이 돼서 선임이 되면 법무법인 한바다 정명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판사님이 직접 이름을 물어보진 않고요. 어디 출석했습니까? 변호인 출석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의사가 증인으로 나오긴 했는데 의사분들이 증인으로 잘 나오시나요? 어떠셨어요? 의사분들이 증인으로 잘 안 나오죠. 사실 의사분들은 이제 전문인이잖아요. 특히 그 의학과 관련된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감정 신청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서면으로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쌍방이 검토를 하는 형식이지 많이 나오시진 않죠, 의사분들은.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그 중요한 마지막 그 1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 그 의사 선생님이 자발성 경막하 출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와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집중한 게 정명석 변호사가
자발성 경막하 출혈로 보인다는 진단서 전문가, 의료 전문가 3분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하면서 막 제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제출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인으로 나온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진 잘 않고 다른 진단서, 다른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밀면서 증거로 제출을 많이 합니다. 그 의사분들이 증인으로 잘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증인 출석이 반드시 이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긴 하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의사를 부르는 경우는 진단서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변호인이 의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한 리스크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나오시려고 하더라.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비슷하시죠?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면서 첫 번째 그 사건 진행 시작할 때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한테 사건을 딱 처음 이 사건 할머니 사건을 맡기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게 우영우 변호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집행유예에 대해서 좀 이 시간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 집행유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집행유예는 일반인 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유죄 판결이에요. 유죄 판결인데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냐? 실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은 유죄 판결이지만 징역을 유예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러면 징역 1년이 선고되는 건 맞지만 2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징역 1년을 안 살아도 되는. 그래서 사실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죄가 거의 확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형을 사는지 안 사는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정명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죄를 다 인정하고 그리고 죄의 이제 그 경중, 그러니까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화에서 이제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다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많이 하는 그 방법을 저희가 구하죠.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 인정을 하고 집행유예를 구하는데 집행유예는 아까 이정현 변호사님 설명해줬던 것처럼 집행만 유예한다는 거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집행만 유예한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분을 찾아가서 합의를 한다든가 거기서도 나오죠. 할아버지한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실제로 이제 합의서 같은 거를 받아서 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증인으로 불러서 할아버지가 직접 법정에서 할머니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정명석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세우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용서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상참작 사유, 법정에서는 보통 양형 사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랑 합의가 됐느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거기서 또 보여주죠. 할아버지가 막 성질내는 거를 보여주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질내서 할머니가 오죽하면 다리미를 들었겠냐 이거를 보여준다는 것도 사실은 정상참작 사유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왜 할머니가 막 들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그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 치매에 걸린 이 할아버지를 돌봤다는 어려운 그런 몇 년을 막 돌봤다는 그런 사정들, 그리고 할머니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들, 그리고 지금 할머니의 뭐 저희는 이제 뭐 할머니가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진단서도 내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 친지나 뭐 가족분들, 뭐 친구분들이 탄원서 이렇게 할머니가 원래는 굉장히 잘 돌봤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내어서 정상참작 사유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영희 변호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자료를 수집했지만 중요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걸로 쟁점이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 서면으로 이렇게 처벌 불원서를 받는 거 하고 증인으로 직접 나와서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거 하고 약간 드라마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정명석 변호사가 설명을 하잖아요.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는 잘 그러지 않고요. 또 이렇게 유무죄 다투는 사건이 있으니까 사실은 증인이 이제 불러서 이렇게 하지만
죄를 다 인정할 때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죄를 다 인정하는데 굳이 피해자를 아픈 피해자 혹은 이미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나와서 그런 것까지 굳이 나와서 진술하게 하는 거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셔서 변호사는 하여튼 저희로는 그런 전략을 좀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작성돼서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보통은 다 판사님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처럼 믿어주시긴 하는데, 왜냐면 인감증명서가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든지 하니까. 근데 판사님 보시기에 약간 못 믿어온 경우들이 있죠. 합의서가 들어왔는데 믿기 조금 이게 정말 진심인가? 그런 경우에는 나와서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작성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직접 피해자를 불러서 처벌 불원한다는 얘기를 굳이 받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처벌 불원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면을 써서 내지만 이 서면이 진짜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판사가 궁금해할 때나 또는 이 판사가 궁금해할 때나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 뭐 전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직접 부르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럴까요?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끝도 없겠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